자, 관련해서 검진법사가 윤희근 경찰청장 고속 승진 후에 경찰청 일대 경찰청장이 됐던 윤희근 경찰청장을 사실상 내정했다라고 이 얘기를 털었던 증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건진이 어떻게든 건희한테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다 불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청탁 관계라든지 이 과정에 이루어졌던 어떤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실상 특검에 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거든요. JTBC 단독이라 믿고 봐도 되는 단독 같습니다. 네. 2022년 7월 4일 윤희근이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당일 건진의 지인이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건진이가 미리 작업한 것이다. 걱정 안 했다.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건진이가 경찰청장 후보자뿐만 아니라 고위직 인사를 청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다수 확보하고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정황을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진법사 측은 윤희근하고 고향이 같아가지고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윤희근은 몰라, 나 한 번도 친분 못 없는데? 봤다는데.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윤희근이 지금 경찰청장 퇴직을 하고 내년에 충남지사인가? 충북지사 출마하려고 출마를 국힘에 하겠다고 입당 합니다. 준비. 그러니까 좀 너무 일찍 터뜨렸어. 내년 1, 2월쯤 돼서 선거 나올 출마하고, 때쯤에 해야 되는데. 영입 딱 되고 이제 단수로 우리 충북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갑니다. 그때 터뜨려야 되는데 미리 터져가지고 이 새끼 입후보 못 받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지금 무슨 박땡땡 관련해가지고도 박땡땡 경기 남부청 경위가 적극 행정 공무원 포상 이거를 이제 건진법사가 처남 찰리한테 문자를 발송을 하고 청장한테 전해달라 내가 부탁한다고라고까지 이런 문자까지 있었어요. 얘네들 방식이 그런 거였던 거죠. 빨리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반발이 있으니까 먼저 표창장을 하나 줘요. 그래서 이 적극 행정 이게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징 가능한 상이래요. 근데 이거를 건진이가 했다는 거야. 남발을 해가지고 특진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윤희근 이전부터 경찰 고위직 내지는 행안부 장관급 선에서 건진이가 뻐꾸기를 날리면 날리는 대로 딱딱 찍어서 표창을 해주고 승진 대상에 올려주는 이 구조가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지. 이거를 건진이가 단독으로 만들었을까? 아니면 김건희가 만들어서 건진이하고 공유를 했을까? 건진이가 뭔데 지가 해요. 아니면 애초부터 경찰 인사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건진이를 통해 갖고 관리를 하던 중에 김건희까지한테도 이 영향력을 줬어. 저는 세 번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르네상스에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조직을 건진이 관리하다가 결과적으로 건희한테 다 넘겨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국정원이 감사를 통해 갖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대북송금 이거 우리도 다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재명이랑 아무 상관없다. 왜? 사실상 대북송금 건을 가지고 국정원이 김성태와 안보수를 통해 가지고 북한 쪽하고 라인을 만들려고 하다 실패한 작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쌍방울의 대북 접촉을 용인하고 지원하면서 그 안에서 공작질하다 실패한 게 국정원이에요. 근데 이 작전을 검찰이 받아다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바꿔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원흉은 처음에 이재명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대북 라인을 확보하려고 하는 라인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의 시작에 관련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국정원인데 이제 와가지고 감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지. 근데 이 자체가 범죄예요. 사실은 불구지죄야 이런 게 진짜로. 당시 국정원이 사실은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줬다라는 그 돈의 행방은 불분명하고 이거 도박과 관련이 있다라는 보고서를 이미 자체 조사 결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성태가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방북비를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국정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리호남이 당시 마닐라에 왔다는 증거 자체를 못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닐라에서 도박한 돈이 오지도 않은 공작원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전달됐다 그러는 거야. 이런 북한이 나서갖고 우리 돈 받은 거 없는데 해야지 정상 아니야? 근데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그렇게 해주는 조건으로 난 북한을 매수하지 않았나 의심도 들어요. 심지어 국정원이 2022년 윤석열과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고위 감찰 조사관으로 채용해서 집중 조사를 했대요. 근데 그 결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결론을 뒤집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리고- 이시원 이 새끼도 잡아적셔야지. 아니 공직기강 비서관이 결국은 밑에 있는 직원들 비롯하고 청와대 내부 직원들이나 공무원들 감찰하고 그 관리 감독하는 건데 이런 사건을 그것도 국정원이 만들어 놓은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시키는 것 자체가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새끼가 결국은 최혜병 사건에도 연루돼 갖고 그렇죠. 연관 지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이시원뿐만 아니라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지고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모든 정치적 이슈나 내용들, 그러니까 한두 가지 아니잖아. 문재인 대통령 건도 있고 뭐 추미애 의원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련돼서 만들었던 수없는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 그 대북에 북한에 올라가고 총 맞아 죽은 피라 공무원 사건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조작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검찰의 장난질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너무 화가 나고요. 분노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와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라는 차원으로 국정원이 책임을 벗을 수 없어요. 이거 조작한 놈도 다 잡아 쳐놔야 돼. 그 당시에 이거 조작에 가담했고, 이걸 결제했고, 이런 보고를 받고도 내부적인 부분 안에서 집행을 해왔던 분명히 파견 검사 중에 있을 거야, 11명의 차장들, 파견 검사들 중에. 이런 놈들 찾아내서 다 처벌해야 되고요. 조태영을 비롯한 당시에 국정원의 책임자들, 결재권자들도 전부 다 엄중한 법정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